네, 안녕하세요. 유구TV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국어 비문학 2배로 빨리 읽는 법에 이어서 영어 지문을 2배로 빨리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능 영어는 7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45문제라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빨리빨리 읽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죠. 물론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문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문을 읽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지문도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까 글의 구조라는 게 좀 명확히 드러나 있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 처음에 주제문이 나오고 그 아래 부연 설명이 나와서 주제문을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첫 문장에 일반적인 통념이 나온 다음에 반박하고 그 아래 그 반박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 세 번째, 실험에 대한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실험의 내용, 그리고 결과,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로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예시입니다.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저번 2020년 수능 22번 문항인데요. 첫 문장을 살펴보면은 뭔가 글로 된 언어의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양을 세는 욕구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글로 된 적혀있는 기록에 대한 열망은 이런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항상 동반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주제문인 거죠. 그 아래 as such부터는 그 내용을 뒷받침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결론은 이 경제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주제문이겠죠. 그리고 부연 설명은 주제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읽을 때 처음에 주제문이 나온다면은 뒤에는 부연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문장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우선 처음에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반박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반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사실 이렇다 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 반박문이 주제문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저번 수능 23번 문항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번째 줄에 however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however가 들어가는 문장을 기점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however 이전에는 같은 주제로 뭔가 글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however 이후로는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글이 전개가 될 텐데, 한번 앞에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 문장을 보면은 사람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컴피런트한 유능한 도덕적인 에이전트로서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면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런 도덕적이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들어서 떠나는 somewhere에서 얼마만큼의 예의를 획득을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유전자, 발달, 교육 이런 것에 따라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앞의 내용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예의를 습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however를 기점으로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nature는 뭐 자연이고 nurture는 양육이죠. 그러니까 뭐 본래 그대로의 모습과 이 양육 사이의 이 관계는 highly complex,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발달 생물학자는 들은 just beginning to grasp, 이제 단순히 잡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how complex it is. 그러니까 이 however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의를 습득한다고 했는데 이 네이처와 널처의 인터랙션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왜 모르는지가 나오겠죠. 이처럼 however가 지문에 들어가 있으면은 앞에는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은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해가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문장이 와닿겠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랑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읽는 거는 좀 차이가 커요. 그리고 다음은 어떤 실험에 대한 지문을 한번 볼 텐데, 이것도 저번 수능 32번 문항입니다. 실험에 대한 지문은 어떤 실험을 했고 실험 결과가 어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서술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32번을 보면은 처음에 저 스위스의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in a typical experiment 이런
전형적인 실험에서 그 자동차들은 같은 시간에 평행한 트랙을 달리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여기서는 실험 결과가 아니라 이 실험에서 아이들에게 제시된 조건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는 아래 내용을 보고 이 두 개의 차가 나란히 달렸을 때 이 차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뒤에 보고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문을 읽었을 때 그럼 뒤에 내용에서 나는 이 차들이 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현재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지문을 살펴볼 텐데, 그럼 이 경우에는 주제가 이 해결책 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번 수능 20번 문항을 살펴보면은 첫 문장을 보면은 어른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걱정 때문인데, 이게 어떤 걱정이에요? 뭐 멍청해 보이거나 부적절해 보이거나 바보 같아 보일까봐 truly play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가가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걱정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를 보면은 어떤 cultural norm이나 문화적인 규범이나 educational system, 이런 교육적인 시스템을 극복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너 스스로 뭔가 허락을 하라고 하죠. 즉흥적으로 하거나 따라하거나 또는 너의 길게 잠재된 너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던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문 안에서 어떤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지문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만 숙지해도 지문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앞으로 이 지문의 구조는 어떻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읽어야겠구나 라는 걸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것보다 더 지문 읽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